BTS가 딱 1시간 노래했습니다. 3월 21일 저녁 광화문 광장 무대 위에 선 시간은 정확히 60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1시간 동안 서울에서 움직인 돈이 얼마인지 아세요? 증권가 추산 최소 3조 원, 시급으로 치면 3조 원. 지금 이 영상 보시는 분들 시급이랑 한번 비교해 보시겠어요? 저는 못하겠습니다. 비교 자체가 무례한 숫자니까요. 근데 더 흥미로운 건 그 3조 원이 어디서 어떻게 나왔는지입니다. BTS가 노래를 잘해서요?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오늘 그 절반의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조선시대로 가겠습니다. 조선시대에 왕이 행차하는 걸 어가행렬이라고 했습니다. 임금이 궁궐 밖으로 나와서 백성들 사는 곳을 지나가는 의식이에요. 지금 생각하면 그냥 외출인데 그게 보통 외출이 아니었습니다. 왕이 지나간다는 소문이 퍼지면 한양 전체가 들썩였어요. 길목마다 좌판이 깔렸습니다. 평소엔 팔이 날리던 주막이 사람으로 넘쳤습니다. 전국에서 올라온 외지 상인들이 광화문 일대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왕이 딱 한 번 지나가는데 그 하루 동안 한양 전체에 돈이 돌았습니다. 직접 왕을 본 사람보다 주막 주인이 더 많이 벌었을 수도 있습니다. 왕은 그냥 걸었을 뿐인데 시장이 알아서 돌아갔습니다. 3월 21일 광화문에서 똑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왕의 이름은 BTS. 3년 9개월 만에 완전체로 돌아온 왕이었습니다. 경복궁 근정문에서 출발해 흥례문, 광화문까지 왕의 길을 걸어 나온 행렬이었습니다. 그 행렬의 이름은 아미노믹스. 아미, 팬덤이 만들어내는 경제 효과를 뜻하는 신조어. 그리고 이 행렬이 만들어낸 경제 지도가 오늘 우리가 들여다볼 퍼즐입니다. 자, 지금부터 동시다발적으로 3가지 이상한 일이 터집니다. 언뜻 보면 각자 아무 상관이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끝까지 들으시면 이게 전부 하나로 연결된다는 걸 알게 됩니다. 3월 21일 오전 11시 광화문 인근 편의점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건전지가 팔리기 시작한 거예요. AA 건전지, AAA 건전지. 평소엔 한 달에 10개 팔릴까 말까 한 것들이 오전부터 불티나게 나갔습니다. 그뿐이 아니었습니다. 생수가 쌓이는 족족 빠졌고 김밥은 진열대에 올라가기도 전에 사라졌습니다. 공연 당일 CU 기준으로 광화문 인근 10개 점포 매출이 전주 대비 209% 증가했고 공연장과 가장 가까운 점포 3곳은 547.8%까지 치솟았습니다. 건전지는 전주 대비 4,600W 10%, BTS 앨범은 21일 하사 30% 증가했습니다. GS25도 광화문 인근 5개 매장 매출이 직전 주 대비 3.3배 늘었고 세븐일레븐도 광화문 명동 상권 40개 점포 매출이 2배 뛰었습니다. 여기서 잠깐 짚고 넘어갈 게 있습니다. 뉴스에서 편의점들이 망했다는 얘기가 나왔는데 이건 절반만 맞는 얘기입니다. 서울시가 당초 최대 26만 명이 몰릴 것으로 예측하면서 편의점 점주들이 26만 명 기준으로 재고를 대폭 늘려놨거든요. 근데 실제 공연 당일 공식 집계 인원은 4만에서 4만 2천 명이었습니다. 매출은 크게 올랐지만 26만 명을 대비해 쌓아뒀던 재고가 남아버린 겁니다. 망했다가 아니라 기대만큼 못 벌었다에 가깝습니다. 그날 밤 SNS에 편의점 점주들이 재고 사진을 올린 이유가 이겁니다. 덜 번 것도 사실이거든요. 아, 그리고 안전 인력도 26만 명 기준으로 깔렸습니다. 경찰 6,700명, 서울시 2,600명 등 총 1만 5,500명이 투입됐고 초과 근무 수당만 최소 4억 4만 원 달할 것으로 추산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지금 편의점 건전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BTS 공연 얘기를 하는데 왜 건전지가 나오는지 아직은 모르셔도 됩니다. 그로부터 몇 시간 뒤인 오후 3시 공연장에서 5km 떨어진 명동과 을지로 일대 호텔에서 이상한 일이 또 벌어졌습니다. 프런트에서 체크인 줄이 복도까지 이어진 겁니다. 롯데호텔, 더플라자, 포시즌스, 밀레니엄 힐튼, 평소 주말 기준으로도 20-30%씩 남던 객실들이 전부 만실이 됐습니다. 외국인 숙박 예약은 전주 같은 날 대비 103% 폭증했습니다. 2배가 넘은 겁니다. 그것도 공연장인 광화문에서 걸어서 30분이나 떨어진 명동에서. 시청자 여러분, BTS 공연은 광화문이었는데 왜 명동 호텔이 꽉 찼을까요? 지금은 그냥 이상하다고만 느끼시면 됩니다. 그리고 공연이 시작된 저녁 8시, 전혀 다른 곳에서 또 다른 일이 조용히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넷플릭스 서버 어딘가에서 190개국 동시 생중계가 시작됐습니다. 광화문 현장 티켓을 못 구한 사람들, 아니 애초에 한국에 올 수 없었던 전 세계 아미들이 화면 앞에 앉았습니다. 추산 동시 접속자 3억 명, 그들은 BTS를 봤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경복궁을 봤습니다. 광화문 광장을 봤습니다. 서울의 야경을 봤습니다. 세종대왕 동상이
잡혔습니다. 한복 입은 스태프가 지나갔습니다. 무대 연출에 전통 문양이 섞였습니다. 1시간짜리 공연이 사실상 1시간짜리 서울 관광 홍보 영상이었습니다. 그것도 3억 명이 자발적으로 클릭해서 본 영상이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넷플릭스 생중계가 경제 효과랑 무슨 상관인지 역시 지금은 모르셔도 됩니다. 편의점 건전지 산텀구 71%, 명동 호텔 만실, 넷플릭스 3억 명 동시 시청. 이 세 가지가 대체 무슨 상관일까요? 지금부터 퍼즐 조각을 하나씩 들여다보겠습니다. 첫 번째 퍼즐 조각입니다. 건전지 얘기부터 합니다. 왜 건전지가 4천구 70%나 팔렸을까요? 광화문 광장에 모인 사람들이 갑자기 리모컨 건전지가 필요해진 건 아닙니다. 아미봉, 사티아, BTS 공식 응원 도구인 무선 LED 조명봉 때문입니다. 아미봉은 배터리로 작동합니다. 그리고 콘서트장에서 수만 개의 아미봉이 동시에 켜지면 그 장면이 연출하는 빛의 파도가 바로 BTS 무대의 상징적 장면이 됩니다. 팬들은 그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연 당일 광화문으로 출발하기 전에 편의점을 들렀고 건전지를 사들였습니다.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습니다. 이 소비는 계획된 소비가 아니었습니다. 충동적 소비도 아니었습니다. 필수적 소비였습니다. 공연을 제대로 즐기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지출이었어요. 경제학에서 이걸 보완제 수요, 특정 상품을 쓰기 위해 함께 소비해야 하는 상품의 수요 부릅니다. 아미봉이라는 주상품이 팔리면 건전지라는 보완제 수요가 자동으로 폭발하는 구조입니다. BTS 티켓 한 장이 팔리는 순간 건전지, 생수, 김밥우비, 핫팩, 폰보드까지 줄줄이 따라 팔리는 겁니다. 이게 직접 소비 효과의 핵심 구조입니다. 그런데 이 직접 소비 효과가 편의점에서만 터진 게 아닙니다. 공연 당일 광화문 인근 상권 전체에서 동시에 터졌습니다. 광화문 종로, 인사동, 청계천 일대 음식점 매출이 평일 대비 평균 340% 뛰었습니다. 카페는 대기줄이 50m를 넘었습니다. 포장마차는 오후 2시에 이미 재료가 떨어졌습니다. 명동 화장품 거리는 외국인 관광객으로 인도가 막혔습니다. 한 가게 사장님 말씀이 압권이었는데 3년치 기다림이 이틀 만에 풀렸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게 농담처럼 들리지만 사실 이건 경제학적으로 정확한 표현입니다. BTS 멤버들이 군 복무로 자리를 비운 3년 9개월 동안 아미들의 소비 욕구는 억눌려 있었습니다. 완전체 공연이 없었으니까요. 그 억눌린 수요가 한꺼번에 터진 겁니다. 경제학에서는 이걸 억압된 수요의 해방, 펜트업 디맨드 릴리즈이라고 부릅니다. 코로나19 이후 2022년 여행 수요가 폭발했던 것과 똑같은 메커니즘입니다. 3년 9개월치 국유의 소비 욕구가 단 이틀에 압축 방출된 거예요. 첫 번째 퍼즐 조각이 맞춰졌습니다. 건전지 4천구 70%는 직접 소비 효과와 억압된 수요 해방이 동시에 터진 결과였습니다. 이제 두 번째 퍼즐 조각입니다. 왜 광화문 공연인데 명동 호텔이 꽉 찼을까요? 이게 훨씬 더 흥미로운 구조입니다. 아미들은 공연 하나만 보러 서울에 오지 않습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영국, 미국, 인도네시아, 독일, 호주, 일본 등 전 세계에서 몰려온 외국인 관광객들, 이 사람들의 동선을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도쿄에서 온 일본인 아미를 예로 들면 인천공항 도착 후 바로 명동 호텔에 체크인합니다. 공연 전날 경복궁 야간 관람을 했습니다. 공연 당일 아침엔 BTS 멤버들이 자주 갔다는 카페를 찾아다녔습니다. 공연 끝나고 다음 날엔 성수동 팝업 스토어에 줄을 섰습니다. 마지막 날엔 면세점에서 화장품을 쓸었습니다. 비행기 탑승 직전 인천공항 면세점에서 마지막 소비를 했습니다. 이 동선을 쭉 따라가 보면 한 명의 외국인 아미가 서울에서 쓴 돈이 평균 얼마인지 감이 옵니다. 하나 투어와 모두 투어 집계 기준으로 BTS 공연 연계 서울 방문 외국인 1인당 평균 지출은 약 85만 원에서 120만 원 사이입니다. 일반 외국인 관광객 평균 지출의 댐배입니다. 이 사람들은 그냥 관광객이 아닙니다. 목적이 분명한 소비자입니다. 그리고 목적이 분명한 소비자는 지갑을 훨씬 더 쉽게 엽니다. 여기서 연쇄 소비 효과, 하나의 소비가 다른 분야의 소비를 연속적으로 유발하는 작동합니다. 공연 티켓 한 장이 호텔 객실 하나를 채웠습니다. 호텔 투숙이 근처 식당 매출을 올렸습니다. 식당 매출 상승이 식자재 납품업자 수입을 올렸습니다. 면세점 쇼핑이 화장품 브랜드 매출을 올렸습니다. 화장품 브랜드 매출 상승이 원료 납품업체 수입을 올렸습니다. 공연 티켓 한 장이 만들어낸
경제적 파급이 5단계, 6단계까지 이어지는 겁니다. 경제학에서는 이걸 승수 효과, 최초 지출이 경제 전체에 미치는 파급 규모가 초기 지출보다 몇 배로 커지는 현상라고 부릅니다. 이번 공연의 승수 효과는 증권가 추산 기준 약 4.2배였습니다. 티켓값 20만 원이 경제 전체에서 84만 원짜리 소비를 유발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명동 호텔이 꽉 차는 게 이상한 게 아닙니다. 당연한 겁니다. 그리고 이 연쇄 소비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외국인한테서 나온 돈이라는 겁니다. 내국인끼리 돈이 도는 건 결국 한국 경제 안에서 이 주머니에서 저 주머니로 옮겨가는 겁니다. 총량이 늘지 않아요. 하지만 외국인이 서울에 와서 돈을 쓰면 그건 외부에서 새로운 돈이 유입되는 겁니다. 경제학에서는 이걸 수출이랑 같은 효과로 봅니다. BTS 공연이 사실 수출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공장에서 반도체 만들어 팔지 않아도 아미들이 서울에 와서 돈 쓰면 그게 곧 수출입니다. 이번 공연 이틀 동안 서울을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이 쓴 돈만 최소 2,800억 원 추산됩니다. 중소형 반도체 공장 한 달 수출액 수준입니다. 두 번째 퍼즐 조각도 맞춰졌습니다. 명동 호텔 만실은 연쇄 소비 효과와 승수 효과가 겹쳐서 터진 결과였습니다. 세 번째 퍼즐 조각입니다. 넷플릭스 얘기입니다. 이게 오늘 세 조각 중에 가장 소름 돋는 얘기입니다. 공연이 시작되는 순간 넷플릭스 서버에서 190개국 동시 생중계가 시작됐습니다. 추산 동시 접속자 3억 명. 이 숫자가 어느 정도인지 감이 안 오시면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대한민국 전체 인구가 5,100만 명입니다. 그 6배가 동시에 광화문을 봤습니다. 전 세계 인구 80억 명 중 약 4%가 같은 시간에 같은 화면을 봤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본 건 BTS만이 아니었습니다. 무대 뒤로 경복궁 근정전이 보였습니다. 카메라가 위로 올라가면 광화문 광장에 야경이 펼쳐졌습니다. 1시간짜리 공연이 사실상 1시간짜리 서울 관광 홍보 영상이었습니다. 그것도 3억 명이 자발적으로 클릭해서 본 영상이었습니다. 한국관광공사가 해외 광고를 집행할 때 3억 명에게 서울을 노출하려면 예산이 얼마나 필요한지 아세요? 디지털 광고 업계 기준 CPM 단가 약 4달러를 적용하면 3억 뷰 노출에 필요한 광고비는 약 1억 5천만 달러, 약 2,190억 원입니다. 그런데 이번엔 한국관광공사가 한 푼도 안 썼습니다. 하이브와 넷플릭스가 알아서 만들어줬습니다. 오히려 넷플릭스가 중계권을 사갔습니다. 공짜로 광고를 받은 게 아니라 돈을 받고 광고를 내보낸 겁니다. 경제학적으로 이걸 무형경제 효과, 직접 돈이 오가지 않지만 국가 브랜드 가치 상승, 관광 수요 증가 등으로 이어지는 간접적 경제 파급라고 부릅니다. 관광업계 전문가들은 이번 공연 생중계로 인한 향후 12개월 서울 관광 수요 증가 효과를 최소 1,000억 원, 최대 1조 단원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공연이 끝난 뒤에도 돈이 계속 들어온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제 퍼즐 세 조각을 한 판에 놓겠습니다. 편의점 건전지 70%는 직접 소비 효과였습니다. 명동호텔 만실은 연쇄 소비 효과와 승수 효과였습니다. 넷플릭스 3억 명 시청은 무형경제 효과였습니다. 이 세 개가 사실 하나였습니다. 아미노믹스 완전한 구조입니다. 직접 소비가 터지고 그게 연쇄 소비를 유발하고 그 장면이 전 세계에 중계되면서 미래의 관광 수요까지 만들어냅니다. 공연 당일 하루 소비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파급이 1년, 2년 뒤까지 이어지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증권가가 3조 원이라는 숫자를 내놓은 겁니다. 역사 비교를 제대로 하려면 하나의 장면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아미노믹스를 정확히 이해하려면 세 개의 역사 장면을 겹쳐 봐야 합니다. 첫 번째 장면은 1964년 비틀즈의 미국 상륙입니다. 비틀즈가 뉴욕 JFK 공항에 내린 날, 공항에 몰린 인파가 명이었습니다. 그날 CBS 뉴스 시청률이 역대 최고를 찍었습니다. 그런데 경제학자들이 나중에 뒤져보니까 비틀즈가 미국에 상륙한 그 주에 미국 음반 시장 전체 매출이 전주 대비 41% 뛰어 있었습니다. 비틀즈 앨범만이 아니었어요. 다른 가수들 앨범도 같이 올랐습니다. 팬덤이 음악 소비 시장 자체를 키운 겁니다. 경제학자들은 이걸 시장 확장 효과라고 불렀습니다. 특정 아티스트의 인기가 그 장르 전체 소비를 끌어올리는 현상이에요. BTS도 똑같습니다. BTS가 뜨면 세븐틴도 팔리고 스트레이 키즈도 팔립니다. K-팝 전체 시장이 커집니다. 두 번째 장면은 1970년대 일본의 아이돌 경제학입니다. 1972년 가수 아마치 마키가 등장하면서 일본에서 처음으로 팬덤 소비 생태계라는 개념이 생겼습니다. 콘서트 티켓뿐만 아니라 포스터, 브로마이드, 응원도구, 팬클럽 회비,
팬미팅 참가권까지 음악 한 장르가 주변 산업 전체를 먹여 살리는 생태계가 처음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일본은 이 구조를 발전시켜서 지금도 세계 2위 음악 시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BTS가 한국에서 만들어낸 건 그 일본 모델의 업그레이드 버전입니다. 다른 점이 있다면 일본 아이돌 경제는 일본 국내에서만 돌았는데 BTS는 그 생태계를 글로벌로 확장했다는 겁니다. 팬덤 소비 생태계의 무대가 한 나라가 아니라 190개국이 됐습니다. 세 번째 장면은 2002년 한일 월드컵입니다. 이게 가장 직접적인 비교 대상입니다. 당시 경제 파급 효과가 약 2조 원 집계됐습니다. 그 구조를 뜯어보면 직접 소비 효과가 약 2조 원이었고 나머지 10조 원이 국가 브랜드 상승과 관광 수요 증가 같은 무형 효과였습니다. 그런데 월드컵과 BTS 사이에는 결정적인 차이가 하나 있습니다. 월드컵은 4년에 한 번, 그것도 한국에서 열리려면 수십 년을 기다려야 합니다. 엄청난 인프라 투자가 필요하고 정부 예산이 수조 원씩 들어갑니다. BTS는요, 하이브가 기획하고 BTS가 무대에 서고 아미가 지갑을 열면 됩니다. 정부 예산 한 푼 안 써도 됩니다. 이번엔 서울시가 광화문 광장을 공연장으로 내줬습니다. 사실상 공짜로 무대를 제공한 거예요. 그리고 그 무대에서 3조 원짜리 경제 효과가 터졌습니다. 투입 대비 산출로만 따지면 월드컵보다 훨씬 효율적인 경제 이벤트였습니다. 그런데 이 비교에서 놓치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월드컵 경제 효과는 대회가 끝나면 사라집니다. 경기장은 애물단지가 되고 관련 인프라는 유지비만 잡아먹습니다. 실제로 2002년 월드컵 전용 경기장들이 지금 어떤 꼴인지 검색해 보시면 씁쓸해집니다. BTS 경제 효과는 다릅니다. 공연이 끝나도 유튜브에 남고 넷플릭스에 남고 SNS에 남습니다. 3억 명이 본 광화문 야경 영상이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의 화면에서 재생되고 있습니다. 그 영상을 보고 서울 여행을 결심하는 사람이 오늘도 생기고 있습니다. 경제 효과가 시간이 지날수록 사라지는 게 아니라 디지털 공간에 박제되어 계속 재생됩니다. 이게 K컬처 경제와 기존 스포츠 이벤트 경제의 가장 큰 차이입니다. 무대는 하루였지만 경제 효과의 유통기한이 없습니다. 한국 반도체 산업이 월 평균 수출액이 약 13조 원, 공장 수천 곳이 불가동해서 한 달 동안 버는 돈이 13조 원입니다. BTS는 하루 이틀 동안 3조 원을 만들었습니다. 물론 단순 비교는 무리입니다. 하지만 이 숫자가 말해주는 건 분명합니다. K컬처가 이제 단순한 문화 콘텐츠가 아니라 대한민국 수출 산업의 한 축이 됐다는 겁니다. 공장 굴뚝 없이, 원자재 없이, 탄소 배출 없이 외화를 벌어들이는 산업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구조가 지속 가능하려면 뭐가 필요한지도 생각해봐야 합니다. BTS가 영원히 20대일 수 없습니다. 아미도 세대 교체가 됩니다. 3조 원 효과가 계속 반복되려면 BTS 다음을 채울 K컬처 생태계가 버텨줘야 합니다. 세븐틴, 스트레이키즈, 뉴진스, 에스파 이들이 다음 세대의 어가행렬을 이을 수 있느냐가 사실 오늘 우리가 3조 원 뒤에서 진짜 봐야 할 숫자입니다. 오늘 핵심 한 문장으로 끝냅니다. BTS는 1시간 노래했고 대한민국은 3조 원을 벌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많이 번 건 아무것도 안 하고 중계권만 판 넷플릭스일 수 있습니다. 방 대장은 오늘도 다음 앨범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미상단은 이미 다음 공연 티켓팅 날짜를 달력에 표시해뒀습니다. 광화문 편의점 사장님은 이번엔 건전지 재고를 2배로 늘려놨지만 예측 인원 절반만 왔을 때를 대비해 반품 조건도 꼼꼼히 확인했습니다. 명동호텔은 이미 다음 BTS 공연 예정일에 맞춰 방을 빼두고 있습니다. 시장은 이미 다음 어가행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만 드리고 가겠습니다. 이 영상은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방 대장은 다음 앨범이 망할 수도 있습니다. 아미상단은 다음엔 티켓을 못 구할 수도 있습니다. 편의점 건전지는 다음엔 서울시 예측 인원이 또 틀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가행렬은 계속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으면 구독 한 번만 눌러주세요. 알고리즘은 공짜가 아닙니다.